오늘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문제들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믿고 따라오세요. 합격의 기쁨은 어느새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파이팅!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1. 유대감의 증가 2. 경직성 증가 3. 조심성의 감소 4. 회복 능력의 증가 5. 내향성의 감소 정답은 2. 경직성 증가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경직성이 증가하여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신고 처리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장기요양 서비스 직접 제공 4. 의사소견서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정답은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공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을 파견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공단은 심사하고 판정하고 돈 주는 곳, 시군구는 신고받고 관리하는 곳, 기관은 실제로 몸을 써서 서비스하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수행 동작에 해당하는 것은 1. 여행 가기 2. 세수하기 3. 외출하기 4. 시장 보기 5. 쇼핑하기 정답은 2. 세수하기 일상생활 수행 동작은 생존을 위해 매일 반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세수하기는 개인위생 관리에 해당하는 기초 동작입니다. 기타 예시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입고 벗기, 이동하기, 목욕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가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1. 단기 보호, 2. 방문 요양, 3. 주야간 보호, 4. 방문 간호, 5. 방문 목욕. 정답은 3. 주야간 보호. 보기에 나온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보통 아침에 어르신을 모셔갔다가 저녁에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 일명 노치원이라고 하죠. 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은 1. 노인건강관리 사업 2.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3.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4. 노인 방문 서비스 5. 노인 건강 상담 서비스 정답은 2.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만성질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해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응급사망 시 의료행위를 한다. 2.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추가 및 변경이 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한다.
4.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욕창 드레싱을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공유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나 시험에서나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다음에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정도지.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2.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은 어르신이 원하는 종교 활동이나 문화 활동, 공연 관람, 영화 감상, 독서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문화생활이 없다며 텔레비전만 봐야 하는 상황은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맥박, 호흡, 체온 등의 변화와 대상자의 심리적인 변화까지 살펴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정보 전달자 2. 숙련된 수발자 3. 관찰자 4. 말벗과 상담자 5. 상담자 정답은 3. 관찰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기분이나 표정 같은 심리적인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역할입니다.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조기 발견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독감이 의심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한다. 2.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3.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4. 만졌던 물건을 소독한다. 5. 판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2.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입니다. 독감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어르신과 동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작은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는 곧 대상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1. 유기 2. 재정적 학대 3. 방임 4. 성적 학대 5. 언어 정서적 학대 정답은 3. 방임 부양 의무자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에서 굶기면 방임, 집 밖으로 내버리면 유기입니다.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어르신을 굶기는 것과 같으니 방임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을 공제한다. 2. 보험급여는 퇴직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3.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4년 유효하다. 정답은 3.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 심한 경우 위출혈, 위천공, 위협작 증상이 있다. 1. 위염, 2. 역류성 식도염, 3. 위궤양, 4. 위암, 5. 궤양염. 정답은 3. 위궤양.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냥 속이 쓰리면 위염이고 새벽에 배가 아파서 잠이 깰 정도면 위궤양입니다. 특히 천공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위궤양을 찍으세요. 꽃가루가 날리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심한 기침과 쌕쌕거리는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질환은 1. 폐렴, 2. 천식, 3. 폐결핵, 4. 만성기관지염, 5. 독감. 정답은 2. 천식. 기도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기관지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문제에 꽃가루, 쌕쌕거리는 소리, 알레르기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천식을 찍으세요. 기관지가 좁아져서 피리 소리가 나는 병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과 부종이 나타난다. 1. 고혈압, 2. 신부전, 3. 당뇨병, 4. 동맥경화증, 5. 위염. 정답은 2. 신부전.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짜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부전의 부전은 제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힘이 없어서 피를 못 보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붓는 것입니다. 심장 수축력 저하와 호흡곤란이 세트로 나오면 정답은 신부전입니다.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1. 퇴행성 관절염, 2. 골다공증, 3. 골련화증, 4. 류마티스 관절염, 5. 고관절 골절. 정답은 2. 골다공증. 뼈를 수족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꽉 찬 수족관은 잘 안 부러지지만 속이 다 비어버린 수족관은 툭 치기만 해도 부러지죠? 그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칼슘 섭취와 적당한 체중 지지 운동이 예방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2.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3. 주 2,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외선을 쩐다. 4. 체중을 유지한다. 5.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 3. 주 2,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외선을 쩐다.
햇볕 속의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생성하여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이라는 벽돌이 필요하고 그 벽돌을 붙여주는 풀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공짜예요. 햇볕만 쬐면 몸에서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햇볕과 비타민 D는 단짝 친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2. 약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3. 춥지 않으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4.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힘차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5.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정답은 3. 춥지 않으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욕장 관리의 3대 원칙은 건조, 청결, 체위 변경입니다. 특히 뜨거운 바람이나 뜨거운 물수건처럼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은 병을 더 키우는 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햇볕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소변 줄기가 힘차고 굵다. 2.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3. 소변을 자주 보지는 않는다. 4. 방광이 완전히 비워진다. 5. 빈뇨, 야뇨 증상은 없다. 정답은 2.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전립선 비대증은 수도 호스를 무거운 돌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호스에 물이 남고 물이 자꾸 새어나오려 하니 참기 힘들고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손톱과 발톱이 견고해지면서 얇아진다. 2. 표피가 얇아져 탄력성이 증가한다. 3.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4. 소양증은 봄과 겨울철에 심해진다. 5.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입가털도 적어진다. 정답은 4. 소양증은 봄과 겨울철에 심해진다. 노인 피부는 마른 논바닥과 같습니다. 수분과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니 겨울만 되면 가려워서 고생하시죠. 그리고 손발톱은 얇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껍고 딱딱해져서 깎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뇌졸중으로 좌측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좌측 마비 증상. 2. 좌측 안면의 감각 이상. 3. 언어장애가 동반된 우측 마비. 4. 양측 눈의 심한 통증. 5. 전신 마비. 정답은 3. 언어장애가 동반된 우측 마비. 뇌는 우리 몸의 반대쪽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좌측 뇌가 손상되면 우측에 마비가 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언어 중추는 좌측 뇌에 위치하기 때문에 좌측 뇌 손상 시 우측 마비와 함께 언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빗나가는 뇌졸중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어지럼증. 2. 복시. 3. 반신감각장애. 4. 운동실조증. 5. 반신마비. 정답은 4. 운동실조증.
시험 문제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손해와 운동실조증을 연결하세요. 손해는 우리 몸의 중중심 잡기 센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조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귀에 대고 차분한 소리로 말해준다. 2. 감소된 청력은 복구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상의해 치료받도록 한다. 3.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해준다. 4.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는 피하고 약물을 복용한다. 5. 의사소통할 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정답은 5. 의사소통할 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난청 대상자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를 구별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입모양을 정확히 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고음보다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것이 진정한 요양보호사의 기술입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중 옳은 것은 1. 서서히 발병함, 급격히 발병함. 2.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근사치에 대답을 함. 3. 긴 기간, 짧은 기간. 4. 과거 정신과적 병력 없음, 정신과적 병력 있음. 5.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됨, 단기 및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됨. 정답은 2.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근사치에 대답을 함. 우울증 대상자는 대답하기 귀찮아하거나 의욕이 없어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매 대상자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려 하거나 힌트를 잡으려 노력하며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 대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병 속도도 우울증은 급격히, 치매는 서서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탁 후 의복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지면 바람이 잘 통하는 햇볕에서 바람을 쐬인다. 2. 방충제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보관 용기의 아래쪽에 넣어둔다. 3. 방충제는 종류가 다른 것을 함께 넣어 사용한다. 4. 모섬유나 견섬유를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5. 서랍장에 방충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은 4. 모섬유나 견섬유를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모나 견 같은 동물성 섬유는 벌레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관 시 반드시 방충제를 함께 넣어 보호해야 합니다. 방충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위에 둔다. 둘째, 섞어 쓰면 옷 망가진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간식으로 옳은 것은 1. 커피 믹스 2. 사이다 3. 방울토마토 4. 찐감자 5. 흰식빵 정답은 3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은 몇 년마다 맞아야 하는가? 1. 매년 2. 3년 3. 5년 4. 10년 5. 1년 정답은 4. 10년 예방접종 문제는 딱 두 가지만 외우세요. 독감은 매년 한 번,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에 한 번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파상풍 약기운도 떨어진다고 외우면 절대 안 틀립니다. 노인의 운동관리로 옳은 것은 1. 운동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한다. 2. 땀을 흡수하는 면복을 입고 운동한다. 3.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4.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 없이 운동한다. 5. 태권도 등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노인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체력과 질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과유불급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별 제공 시간은 분 단위로 기록한다. 2. 서비스 제공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만 작성한다. 3. 수급자의 변화 상태는 체크하지 않는다. 4. 수급자의 유효 기간을 기록한다. 5. 관리 책임자와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다. 정답은 1. 서비스별 제공 시간은 분 단위로 기록한다. 기록지는 요양보호사의 얼굴이자 증거입니다. 대충 시간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어르신께 어떤 정성을 들였는지 분 단위로 꼼꼼히 기록해야 여러분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꼭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추천한 여가 활동 유형은 대상자, 평생 농사 짓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으니 보람도 없고 너무 심심해. 요양보호사, 그러셨구나. 그럼 뒤에 텃밭에 상추라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1. 자기개발 활동. 2. 가족 중심 활동. 3. 종교 참여 활동. 4. 사고 오락 활동. 5. 소일 활동. 정답은 5. 소일 활동. 시험 문제에서 상추 키우기나 텃밭 얘기가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소일거리를 찾으세요. 큰 기술 없이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소일 활동입니다. 자기 개발은 공부하는 것, 사교 오락은 남이랑 노는 것이라고 구분하면 아주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이해력장애 대상자. 4.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 진압력장애 대상자. 정답은 5. 진압력장애 대상자. 진압력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지금 내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는 상태, 즉, 시간과 장소를 헷갈려 하시는 상태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자꾸 시계와 달력을 보여드리고 이름표를 붙여드리는 겁니다. 진압력 하면 시계, 달력, 이름표,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은 1층보다는 조용한 2층이 좋다. 2. 창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도록 한다. 3.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두어 구분한다. 4.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5.
과일 모양의 자석 메모판을 냉장고에 붙인다. 정답은 4.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치매 어르신 환경 조성의 핵심은 단순함과 안전입니다. 유리는 안 보이니까 그림을 붙여주시고 예쁜 과일 모양 자석은 어르신이 드실 수도 있으니 치워주세요. 방은 무조건 1층, 문턱은 무조건 없애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안전점수 만점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2.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가 달린 옷을 입힌다. 3. 낮에도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한다. 4. 바퀴가 달린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5. 실금한 경우 주의를 준다. 정답은 1.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치매 어르신 배설돕기에서 가장 나쁜 대답은 기저귀와 주의주기입니다. 기저귀는 최후의 수단이고 화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화장실 앞에 화장실이라고 크게 써붙이거나 방을 화장실 바로 옆으로 옮겨드리는 배려가 정답입니다. 다음 중 업무 보고 시 구두 보고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정기 업무 보고를 할 때 2.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3. 보고 내용에 숫자나 지표가 필요할 때 4. 사건 보고를 할 때 5. 상황이 급할 때 정답은 5. 상황이 급할 때 보고의 원칙은 딱 두 마디로 끝납니다. 급할 때는 입으로 먼저 하시고 복잡하거나 기록이 필요할 때는 손으로 하세요. 특히 사고가 났을 때는 전화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꼭 종이에 써서 남겨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튜브나 부착된 장치는 신속하게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4. 베개로 어깨와 머리를 올려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5.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한다. 정답은 4. 베개로 어깨와 머리를 올려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임종 후 요양보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튜브 제거와 얼굴 덮기입니다. 튜브는 간호사에게 맡기시고 시트는 어깨까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얼굴이 예쁘게 유지되도록 베개를 꼭 받쳐드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임종, 적응 단계에서 우울로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나는 지쳤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야. 2.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나야? 3.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5. 말없이 조용히 있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정답은 5. 말없이 조용히 있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종적응 5단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입니다. 각 단계의 특징적인 대사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임종 5단계는 부, 분, 타, 우, 수로 외우세요. 특히 오늘 정답인 우울은 어르신이 말을 안 하고 울기만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억지로 말을 시키기보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묵묵히 함께 해주는 것이 최고의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2.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은 감염 증상이 나타난 후에 해도된다. 4.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10초 정도면 충분하다. 5. 기침은 손으로 가리고 한다. 정답은 2.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가 아프면 어르신도 위험합니다. 내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쉬는 게 약이자 진정한 요양보호입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이제는 소매로 가리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자 시험 정답입니다.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수익을 목적으로 알선한다. 2.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할인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직접 소개한다. 4. 필요하지 않은 복지용구까지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5. 모른다고 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용구 문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는 정보통이지 판매원이 아닙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고 특정 업체랑 손을 잡거나 물건을 강요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요양보호가 아닙니다. 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2. 낮에 가려움이 심해진다. 3. 대상자와 접촉 후 증상이 있는 사람만 치료한다. 4.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 세탁한 후 건조한다. 5. 감염력이 비교적 약하여 잘 옮기지 않는다. 정답은 4.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 세탁한 후 건조한다. 옴 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밤에 미치도록 가렵다. 둘째, 나만 약 바르면 헛수오다. 다 같이 발라야 한다. 셋째, 옷과 이불은 뜨거운 물로 삶아야 끝난다. 이 세 포인트가 시험에 번갈아 가며 나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초기 치료로 옳은 것은 1. 손상 후 24에서 72시간 지난 후 치료한다. 2. 초기에는 냉찜질보다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3. 손상 부위를 압박하면 부종을 조절할 수 있다. 4.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5. 손상 부위를 고정하면 통증을 악화시킨다. 정답은 3. 손상 부위를 압박하면 부종을 조절할 수 있다. 어르신이 삐끗하셨을 때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쉬게 하고, 차갑게 하고, 누르고, 높게 올리기. 특히 초기에 뜨거운 수건 가져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얼음찜질부터 시작하세요.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돕기를 위해 휠체어를 놓아야 하는 위치는 1. 대상자의 발 쪽 2. 대상자의 건강한 쪽 3. 대상자의 마비가 있는 쪽 4. 대상자의 머리 쪽 5. 침대 난간 가운데 정답은 2. 대상자의 건강한 쪽 편마비 어르신 이동의 공식은 무조건 건강한 쪽입니다. 휠체어도 건강한 쪽, 지팡이도 건강한 손, 내가 부축할 때도 건강한 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한 쪽이 휠체어를 반긴다고 외우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어가 볼까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써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 몸의 긴장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씩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무겁게 지고 있던 오늘의 걱정들, 내일의 불안들도 잠시 저 멀리 밀어둡니다. 그동안 참 잘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음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평온해진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침상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시 소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회음부 윗부분에 화장지를 댄다. 2. 피부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차가운 변기를 준비한다. 3. 배설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4.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5. 배설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TV나 음악은 꺼두도록 한다. 정답은 4.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침상 배설의 핵심은 따뜻함과 방향입니다. 변기는 따뜻하게 데우고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최고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소리가 걱정되는 어르신을 위해 음악을 틀어드리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알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 있는 곳에 보관한다. 2.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한다. 3.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보관한다. 4.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5. 원래의 양용기에서 덜어서 보관한다. 정답은 4.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약 보관에 3금지가 있습니다. 물기 금지, 햇빛 금지, 용기 바꾸기 금지입니다. 특히 약이 아깝다고 다른 병에 옮겨 담으시면 나중에 무슨 약인지 몰라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원래 통 그대로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복용 중에 기침을 할 경우 증상이 멈춘 후 다시 투약한다. 2. 물은 약이 넘어갈 정도의 소량을 제공한다. 3. 투약을 위한 약 포장지를 다룰 때는 손을 씻지 않아도 무관하다. 4.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5. 위장관에서의 흡수를 위해 우유와 함께 투약한다. 정답은 4.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약 드리고 나서 다 드셨죠? 하고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입안에 사탕처럼 물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꼭 입안을 확인하거나 말씀을 시켜보세요. 오늘 약 잘 넘어갔나요? 하고요.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둔다. 2.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에 머리를 낮추고 베개를 대어준다. 3. 머리를 올리고 어깨는 대상자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댄다. 4. 평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에 넣어준다. 5.
식후 바로 눕도록 한다. 정답은 3. 머리를 올리고 어깨는 대상자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댄다. 식사 돕기의 제일 원칙은 건강한 쪽으로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기입니다. 특히 편마비 어르신께 마비된 쪽으로 음식을 넣어드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꼭 건강한 쪽 볼 안쪽으로 음식을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대상자의 식사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환경, 사회, 경제 상태, 문화적 배경은 관찰하지 않는다. 2. 대상자가 선호하는 음식만 파악한다. 3. 삼키는 상태를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 4.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양, 식사 시간을 기록한다. 5. 글씨를 쓸 수 없는 대상자는 24시간 식사 일지를 안 쓴다. 정답은 4.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양, 식사 시간을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영양사이자 기록관입니다. 잘 드셨겠지라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드셨는지 숫자로 기록하세요. 특히 사례가 들리지는 않는지 삼키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요양보호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두드러기 2. 부종 3. 탈수 4. 가려움증 5. 청색증 정답은 5. 청색증 어르신 식사 도와드릴 때 입술 색깔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보인다면 그건 살려달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즉시 식사를 멈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 2.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 응급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낙상 방지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5. 휠체어 잠금 장치는 반드시 걸어둔다. 정답은 5. 휠체어 잠금 장치는 반드시 걸어둔다. 화장실 돕기에서 잠금 장치는 요양보호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르신이 휠체어에 손을 대기 전에 딸깍 소리가 나도록 잠금 장치를 거는 것, 그것 하나가 수만 건의 사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자존감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기보다는 밖에서 기다려드리기를 실천해 주세요.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변 중인 대상자가 배설을 어려워할 때 돕는 방법은 1. 배설 중에는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3. 되도록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4. 배변하지 못하면 변비약을 제공한다. 5. 이동변기를 치우고 기저귀를 채워준다. 정답은 2. 항문 주위에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준다. 어르신이 변기에 앉으셨는데 소식이 없다고 재촉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을 살짝 활용해 보세요. 그 따뜻함이 어르신의 긴장을 풀어드리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주는 최고의 윤활제가 됩니다. 소리를 감춰드리는 음악 한 곡의 센스도 잊지 마시고요. 요양보호사의 유치도뇨 간 관리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 간의 교환 2. 유치도뇨 간의 삽입 3. 방광세척 4. 유치도뇨 간의 제거
5. 소변 주머니 비우기. 정답은 5. 소변 주머니 비우기. 시험에서 삽입, 세척, 제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간호사를 찾으세요. 우리 요양보호사는 비우고, 관찰하고,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소변 주머니를 어르신 배보다 높게 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침상 배뇨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안에 물을 채운다. 2. 침대에 방수포를 깐다. 3. 담요를 덮어준다. 4. 시끄러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5.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정답은 5.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어르신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침대에서 볼일 볼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땐 변기 바닥에 화장지를 살짝 깔아보세요. 소리가 마법처럼 줄어듭니다. 요양보호사의 작은 센스가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손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이나 바닥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깔아준다. 2.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한다. 3. 발톱은 둥근 모양으로 한다. 4. 손과 발을 찬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근다. 5.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이나 로션 사용을 제한한다. 정답은 1. 이불이나 바닥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깔아준다. 손톱은 동그랗게, 발톱은 일자로. 특히 당뇨 있는 어르신들은 발톱을 잘못 깎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일자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침상에서 손발을 씻길 때는 물이 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수포를 깔아 침구류가 젖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의 발을 관리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양말을 벗겨놓는다. 2. 발톱은 둥글게, 짧게 관리한다. 3. 발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 치료한다. 4. 물기가 마르기 전 피부 보습제를 발라준다. 5. 하루에 3번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해준다. 정답은 4. 물기가 마르기 전 피부 보습제를 발라준다. 어르신 발 관리의 핵심은 촉촉함입니다.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발라드리는 게 비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톱은 무조건 일자입니다.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온도를 덥게 한다. 2.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귀마개 솜으로 한쪽 귀를 막는다. 4.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신다. 5. 머리는 자연 건조시킨다. 정답은 2.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머리 감겨드릴 때 시원하시죠? 하고 손톱으로 벅벅 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거든요. 꼭 손가락 끝 살집이 있는 부분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감기 예방을 위해 드라이어로 머리 뿌리까지 뽀송하게 말려드리는 센스 잊지 마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걸을 때 옳은 순서는 1. 지팡이 오른발 왼발 2. 왼발 지팡이 오른발 3. 오른발 왼발 지팡이 4. 지팡이 왼발 오른발 5.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은 1. 지팡이 오른발 왼발.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1번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힘을 써야 하니까 직엄마이고 평지나 내려갈 때는 불안하니까 마비된 다리를 지팡이가 먼저 지켜줘야 해서 지마건입니다. 올라갈 때는 건강하게 직엄마. 이것만 기억하세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는 침대에 수직으로 놓는다. 2.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앞쪽에 선다. 3. 대상자의 팔을 다리 쪽으로 내려놓게 한다. 4. 휠체어 뒤쪽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팔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는다. 5. 다리 쪽에 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와 넙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 정답은 5. 다리 쪽에 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와 넙다리 밑에 손을 넣는다. 두 사람이 이동을 도울 때 한 사람은 대상자의 뒤편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지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다리 쪽에서 한 손은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넙다리 밑을 받쳐들어 올려야 안전합니다. 침대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매트의 머리 부분을 올린다. 2. 대상자의 무릎을 펴서 일자가 되게 한다. 3. 대상자가 협조 가능한 경우 침대 다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4. 대상자가 협조 가능한 경우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대상자와 같이 움직인다. 5.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침대에 올라가서 허리를 잡아 올려준다. 정답은 4. 대상자가 협조 가능한 경우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대상자와 같이 움직인다. 어르신을 침대 위로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허리 보호입니다. 무조건 끙차 하고 들지 마세요. 어르신 무릎을 세우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어르신은 밀고 나는 보조하고 협조가 안 될 땐 꼭 두 명이서 같이 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옷 갈아입히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온도는 20도씨 미만으로 한다. 2. 판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 벗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긴다. 3. 편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 입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4. 노인 및 급성질환자는 찬 실내 온도가 좋다. 5. 상의 하의가 분리되어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5. 상의 하의가 분리되어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옷 갈아입히기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딱 네 글자만 외우세요. 벗건 입마.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시원하게 벗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조심스럽게 입히는 겁니다. 이것만 안 헷갈려도 한 문제 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보행 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정답은 3번 그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의 마비된 쪽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림 속 어르신은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계시므로 왼쪽은 건강한 쪽입니다. 따라서 힘이 없는 오른쪽, 마비된 쪽 옆에 요양보호사가 서서 겨드랑이와 팔을 지탱해 주어야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경사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2. 자세를 높여 올라간다. 3. 앞바퀴를 들고 올라간다. 4.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올라간다. 5. 고개를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피며 올라간다.
정답은 1. 경사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휠체어 빌 때 내 힘만 믿고 직선으로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가 정답입니다. 길을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어르신도 편안하고 내 허리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판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당겨서 앉힌다. 2. 양쪽 어깨를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정답은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활용하여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하고 다른 한 팔은 등 또는 넙다리 부위를 받쳐주어 상체를 서서히 일으켜 앉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요양보호사의 허리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화재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재빠르게 이동한다. 2. 높은 자세로 대피한다. 3. 불속을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한다. 4. 연기가 많은 경우는 배를 바닥에 닿게 대고 기어서 이동한다. 5. 바람이 부는 반대편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정답은 3. 불속을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이동한다. 불이 나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젖은 수건, 낮은 자세, 그리고 계단. 엘리베이터 버튼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내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는 순간 생존 확률이 80% 이상 올라갑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은 1번 심장질환, 2번 빈혈, 3번 시력 저하, 4번 미끄러운 바닥, 5번 지나친 음주. 정답은 4번 미끄러운 바닥. 낙상사고 1위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집안입니다. 특히 욕실 바닥의 물기 하나가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걷는 바닥까지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복지용구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는 접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2번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는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3번 안전손잡이는 미끄러지는 재질이 좋다. 4번 이동변기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이 편리하다. 5번 이동욕조의 표면은 미끄럼 방지가 필요 없다. 정답은 1번 휠체어는 접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복지용구의 제1원칙은 안전입니다. 침대 난간은 어르신의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꼭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변기는 어르신이 편안하게 기대실 수 있게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든든한 녀석으로 골라주세요. 복지용구만 잘 써도 요양보호가 훨씬 쉬워집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로 옳은 것은 1. 항균 액체 비누는 고체 비누보다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 2. 흐르는 온수보다는 물을 받아 비누를 헹구어낸다. 3. 종이유지 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4.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지 않고 건조한다. 5.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질 때 장갑을 착용하면 손을 안 씻어도 된다. 정답은 3. 종이유지 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손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비누칠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고 반드시 뽀송뽀송한 마른 수건으로 닦으셔야 합니다. 장갑 꼈다고 안 씻는 분 계신데 그건 나 자신과 어르신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요양보호사 1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2번, 제가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화나셨군요. 3번, 저도 일일이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4번, 어르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5번, 그렇게 화내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정답은 2. 제가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화나셨군요. 공감은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화를 내시면 왜 화를 내세요? 라고 묻지 말고 아, 뭐뭐 해서 화가 나셨네요. 라고 그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세요. 그러면 어르신의 다쳤던 마음도 사르르 녹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요양보호 기술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는 하루에 한 번씩 하며 최소한 10에서 30분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2번, 환기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습도는 60에서 70%가 적합하다. 5.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의 조명을 꺼둔다. 정답은 2. 환기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르신 방 환기하실 때 시원하게 바람 좀 쐬세요 하고 창문 확 열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그 작은 바람에도 감기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문을 비껴서 열어드리는 센스. 그게 바로 실력 있는 요양보호사의 디테일입니다. 대상자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 옳은 것은 1. 저녁 외출 시에는 어두운 색의 옷이 좋다. 2. 노인의 체형보다 큰 디자인이어야 한다. 3.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낮아야 한다. 4. 신발은 굽이 높고 폭이 좁은 것이 좋다. 5.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과도한 장식을 피한다. 정답은 5.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과도한 장식을 피한다. 어르신들에게 옷은 제2의 피부입니다. 이쁜 것도 좋지만 우선은 가볍고 편하고 안전한 것이 최고예요. 특히 저녁에 산책 나갈 때는 꼭 밝은 옷을 입혀드리세요. 그게 바로 어르신을 사고로부터 지키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입니다. 변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음식은 1번 잡곡류 생채소, 2번 홍차 녹차, 3번 커피 탄산음료, 4번 과일 통조림, 5번 초콜릿 치즈. 정답은 1번 잡곡류 생채소. 잡곡류와 생채소, 과일,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돕는 최고의 천연 변비약입니다. 경청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충 미루어 짐작한다. 2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번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4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간다. 5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낸다.
정답은 3번.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최고의 대화법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설령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2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편마비 이해력장애 대상자 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 3. 언어장애 대상자. 언어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을 차단하고 어르신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기다려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어르신의 눈 속에 답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녁 시간에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2. 못 들은 척한다. 3. 반찬거리를 사러 가자며 같이 산책한다. 4. 시설에 입소해 있으므로 지금 집에 갈 수 없다고 알려준다. 5. 아들은 멀리 있다고 전한다. 정답은 3. 반찬거리를 사러 가자며 같이 산책한다. 해질녘 어르신들이 갑자기 짐을 싸신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아드님 밥 해주러 가셔야죠. 그럼 우리 맛있는 거 사러 같이 나갈까요? 라고 어르신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세요. 억지로 맡기보다 함께 걷다 보면 어르신의 불안한 마음도 어느새 저녁 노을처럼 가라앉을 겁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2번. 더러워진 옷은 천천히 갈아입힌다. 3번. 정해진 시간에 환기를 한다. 4번. 민감하게 반응한다. 5번.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어르신이 실수하셨을 때 우리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어르신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시원하시겠어요. 얼른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분 전환할까요? 라고 먼저 웃어주세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커피를 제공한다. 2.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졸 때는 충분히 자게 한다. 3. 낮에 산책을 한다. 4. 저녁에 술을 한잔한다. 5. 실내 온도를 약간 덥게 한다. 정답은 3. 낮에 산책을 한다. 어르신이 밤에 안 주무신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정답은 낮에 있습니다. 낮에 충분히 햇볕을 보게 해드리고 함께 산책하며 에너지를 쓰게 해드리는 것이 밤을 평화롭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치매 말기 단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2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대화한다. 4번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5번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2.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어르신이 대답이 없으시다고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목소리는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고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라고 계속 속삭여 주세요. 그 따뜻한 음성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그냥 지켜본다. 2.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4.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정답은 2.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어르신이 자꾸 돌아다니신다면 그건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지, 배가 고프신 건 아닌지 어르신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신체적 편안함이 최고의 진정제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반응 확인, 2번 도움 요청, 3번 가슴 압박, 4번 기도 유지, 5번 인공호흡. 정답은 1번 반응 확인. 사람이 쓰러진 걸 보면 당황해서 바로 심장부터 누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 확인입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정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모든 응급처치의 시작이라는 점,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질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다. 2. 심폐소생술을 한다. 3. 몸을 심하게 흔든다. 4.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5. 가슴을 세게 두드린다. 정답은 4.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식사 중에 갑자기 목을 감싸주며 괴로워하신다면 지체 없이 하임리히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당황해서 물을 먹이거나 등을 세게 때리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대상자 뒤에서 명치 끝을 강하게 밀어 올려 이물질을 빼내는 것, 그 1분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 대상자는 1.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 2. 심부전증 대상자, 3. 협심증 대상자, 4. 부정맥이 심한 대상자, 5. 뇌전증 대상자. 정답은 1.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 자동심장 충격기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심장에 충격을 줘서 다시 깨우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즉 호흡이 없는 분에게만 쓰는 겁니다. 멀쩡히 숨쉬고 계신 분에게 쓰면 큰일 나겠죠? 호흡 없는 심정지, 이 두 단어를 꼭 세트로 기억하세요. 심폐소생술 단계 중 가슴 압박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지 않게 한다. 2번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번 가슴이 약 7cm 정도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압박한다. 4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도록 압박한다. 5. 압박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40이 되게 한다. 정답은 2.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가슴 압박은 매우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느리면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므로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표준 지침입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입에 밀착시켜 공기가 약간 새도록 불어넣는다. 2. 얼굴 덮개 등의 보호기구를 반드시 사용한다. 3. 위가 팽창하도록 호흡을 세게 불어넣는다. 4.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 숨을 2번 불어넣는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답은 4번. 1초에 한 번씩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 숨을 2번 불어넣는다. 인공호흡은 한 번에 1초 동안 대상자의 가슴이 눈에 띄게 올라올 정도로만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를 2회 연속 실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너무 길거나 짧게 불어넣지 않도록 박자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우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정답이 마법처럼 눈에 쏙 들어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